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했고, 요셉 어떻게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오늘은 룻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주와 함께 했던 네. 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 댓글 보면 선생님 누가 이쁘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룻에 대해서 네.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룻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얘기만 좀 많이 그쵸. 들었지 아주 상세하게는 알지를 맞아요. 못했던 내용 아닌가. 룻은 사실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거고, 또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은 인물이 맞아요. 사실 룻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룻에 대해서, 룻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인공 3명이 있는데 네. 이 주인공 3명이 누구죠?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모압 여인인 모압 룻, 여인이었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나오미,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될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 전에, 네. 다윗 왕이라든지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라든지 그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사들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네. 혹시 그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던 시대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도,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만 골라서 막 그들에게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 가정이 몰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흉년이 왔어요. 네. 흉년이 왔고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 땅은 강수량이 되게 풍부했어요.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간 거죠. 그쵸.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과는 친해지지 말라라는 땅이었는데, 이때 한 가정이 이주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나오미와 네. 또 아버지였던 엘리멜렉.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말론과 기롤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곳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 어떠한 사건은 항상 비극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든 일부터.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이죠? 아버지인 네. 엘리멜렉이 돌아가시게 돼요. 맞아요.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두 아들이 맞아요. 또 돌아가시게 돼요. 죽게 되죠. 네. 돌아가시게 되죠. 네. 네. 뒤를 이었던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정말. 그런데 아들 두 명과 결혼했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룻이요. 룻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룻인데,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와 룻만, 딱 여자 3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비극인 거예요. 정말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문에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거죠.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른. 맞아요. 그때는 남자들이 모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다른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네는 여기 남아라. 그래. 나만 가겠다. 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땡 하고 남았어요. 그냥 감사. 친정으로 가버렸다. 빠이. 갔고. 근데 여기서 이제 룻기의 진짜 위대한 중심 주제이고, 룻기의 위대한 고백, 어쩌면 룻을 정말 이제까지 우리에게 기억 남게 한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룻의 마음을 담아 고백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나오미에게 함께 하게 되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저, 와. 갈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라면? 사실 이스라엘 아. 고향이 아니잖아요. 네. 어디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겠어요? 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정말 잘해줬었나 봐요. 아, 맞아요. 그렇게 따를 정도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어쨌든 네.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와 요셉에게는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죠? 근데 뭐 먹고 살지? 그치. 일을 할 남자들이 없는데 네. 먹고 살 끼니의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침 또 돌아왔더니 이삭을 출소할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던 또 주인공 누구의 땅? 보아스요. 보아스의 땅에서 룻이 이삭을 줍게 되는데 네. 이게 이삭을 줍는다는 뜻이 땅에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다, 땅꾸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삼출을 떨어지면 삼출에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오케이. 이삭을 줍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이게 땅을 가진 자들이 추수를 할 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고 추수를 했던 풍습이 있어. 맞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땅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일부를 좀 땅에 남겨주는 그런 간습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룻이 가서 주어도 되냐 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간용을 좋아라. 베풀어 네. 허락을 해줍니다. 또 보아스는 그 룻을 위하여 어떻게 해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녀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믿음이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룻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룻에게 룻을 위하여 하나님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룻은 이렇게 이삭을 줍게 되고 네.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나오미가 옳다구나. 옳다구나 이거다. 라고 얘기해 주겠는데 보아스가 우리 가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 맞아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뭐 삼성기업이냐 오케이. 카카오냐 이 기업을 우리가 뭐 이어받는 거냐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뭐죠? 기업 물을 자는 가정을 지켜줄 사람. 맞아요. 한 집안에 먼 친척이라든지 나와 관계된 이 집안 가운데 가부가 생기면 그 가부가 생기는 그 가문이 끊기지 않기 위하여 네. 그 가문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지키고 유지해주는 간섭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 보아스였다. 이때 이제 다음에 더 대단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는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 풀어주시고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뉴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안녕.